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에 관련된 내용들, 금리 인하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도 현실이기도 해요. 그런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또 한편으로는 경계감이 존재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차익물 나오는 건 그날 이후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들이 기본적인 관점이다. 우리가 그동안 한두 번 경험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또 거래를 해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대부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MC 있는 그날 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FOMC 결과물이 금리 예를 들어서 동결을 하든 어쨌든 인하를 하든 둘 다 대부분 차익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월 달 들어서 1일부터 지금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최대한 어떻게 돼요? 수익을 또 만들어낼 것들은 빨리빨리 만들어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들은 그래요. 12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달 1월 달 우리가 20일 넘어가서 23일일 겁니다. BOJ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사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민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좀 타이밍이 좋은 건 뭐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실제로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익물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낮은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일본의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좀 있으면 거기서 또 복잡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북클로징 발생이 되니까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저는 팩트적인 부분은 그런 것만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뭐가 움직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에 있는 아주 스몰캡들 또 아니면 기술주 관련된 것들 또 바이오 관련된 것들 중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것들 관련된 것들이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 정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진행하는 결과는 신규 종목 편입 같은 경우 상당히 신중하게 좀 진행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50%로 올려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공략주 체크 스터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에너지 장 또 시작하자마자 제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수익 실현 의견 하나 드리고, 추가 드리고는 셀프 처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사실 더 드리블을 하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최근에 보면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건 좀 하루 이틀 빠르다 하더라도, 장이 좋을 때, 수급이 받쳐줄 때,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차피 LS 에너지 또 공략을 하겠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올라왔잖아요. 다시 눌리면 저는 이 자리 어딘가 또 한 번 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S 에너지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 가이던스 체크해 보신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 테마가 있어서 LS 마린 솔루션은 좀 높은 데서 좀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 사이 틈새가 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거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3일 만에 8% 이상 수익을 낸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땡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만들어 나가다 보면 이번 달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 의견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메시지는 케어맨 클럽 회원분들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선물 지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요, 4,100 이상은 가지 않을 거다라고 여기 요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주 수요일 날 체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 주도 뭐 좋겠다 이렇게 나온 선물 지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거 떠나서 이번 주 우리가 목요일 날 봐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라인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100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다가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앞서서도 제가 이야기드린 기본적인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드렸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50% 정도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학주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 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과정 속에선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좀 비교를 좀 해봤어요.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뭐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 LG화학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LG화학이나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다른 분야에서 좀 바라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내년도 가이던스가 그닥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4분기가 돼서 나오고 있는 지금 실적, 포워드 가이던스 자체가 그닥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금호석유학 같은 경우는 뭐 같이 연관된 기업들이 긍정적인 부분도 실적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금호타이어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 다는 아닌 거 분명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최근에 보면 금호석유학은 주력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합성고무 중심의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장성이나 가이던스 이 부분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석유화학 분야의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유가 부분하고는 연동성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뭐 안정적인 것 같고 최근에 보면 특히 중동 쪽에서 미국에서 우호적인 정책을 서로 펼쳐나가는 것들은 보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앞에서 있던 바이든 정부 때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건 유가는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 생각해 보면서 체크해 보면 내년도가 우리가 전망을 보면 이 정도 성장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합성공업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뭐겠습니까? 합성고무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타이어하고 상당히 또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예정된 스케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PBR 종목이긴 한데요. PBR이 지금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보통 제가 생각할 때 금호석유학을 뭐 업종 평균 0.9 이 정도까지 보진 않아도 돼요. 현재 한 0.5 정도 수준이니까 0.7 정도 수준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20%, 3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어차피 우리가 1년 포워드 가이던스로 보는 종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올해 한 번 정도만 거래하고 나면 또 봄 되면 또 다른 것들 열심히 또 거래해 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앞으로 성장성이나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움직임으로 갈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하는 거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PS의 움직임을 한번 가지고 주가를 갖다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고점에서 내려왔죠. 그 다음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들은 이 흐름 정도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자라는 것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PQ는 성장해 나가는 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면서 조금씩 우상향해 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4분기에는 조금 쉬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주가가 좀 오르고 있어요. 왜? 리포트가 나왔거든. 그 부분을 또 방송에서 좀 다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 다룬 것들이랑 저는 의견이 좀 다른
다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4쿼터에 실적 발표 나올 때가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쯤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 그쯤이 언제겠습니까? 예, 바로 1월 말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말에서 한 2월 한 초 이 정도 사이에서 공략해 주는 것이 아주 극히 저는 정상적인 포인트로 여러분 잡고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냅두세요. 괜히 우리가 무리하고 신규 편입해야 될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제가 이야기하는 거랑 아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질이 상당히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막 기대감 막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 거기서 얘기 안 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체크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이 뭐예요? 4분기 실적이 지난 3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것도 적게 하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30% 이상 적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수렴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본다고 하면 이제 221 라인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로 수렴해 줘야 돼요, 여기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혼자서 널뛰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냅두세요. 다시 수렴해 줘야지만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개월 포드로 보면 그래요. 내년도 우리가 3분기 정도 됐을 때 아주 높은 실적이 나올 건 틀림없어. 그런데 그럼 벌써 반영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전체적인 매크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은 221 라인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1만 4천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기다려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회원분들께서는 이 가격에 알람 걸어두시고 저한테 또 11만 4천원 정도 되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11만 5천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모니터링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절대 공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또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방을 열어놓고 드리블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용이 받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2만 원 선인데 저게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불과 한 달만 지나게 되면 아니 3쿼터부터 QOQ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나와요 라고 한다 그러면 저 주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단기 거래해야 되냐? 이 12월 달 연말장에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 힘들잖아. 그리고 뭐 글쎄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매물대 부분은 뭐 자연스럽게 뭐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중심선 아닙니까? 여기의 중간 딱 라인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주가, 이 주가 정도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웨이팅 해드리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다음은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여러분,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같이 연관성이 있을 거고요. 뭐, 피지 결제 부분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실적은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점프해서 다시 눌려서 요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좀 글쎄요 K-팝도 그렇고 뭐 K-컬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요? 결제 시스템이 따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큼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분야에는 틀림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최근에 모은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본 진출이 저는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일본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부분을 갖다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성과물이 나올 때 또 한 번 있어요. 시장에서 바라봐 준다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한 번 더 크게 한번 랠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모멘텀이 들어올 때까지는 좀 참고 기다려줘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핵심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평단 조절을 잘하고 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된 거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드리블 할 거냐? 모멘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잘 드리블 해가자.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가 원하는 답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을 이런 거 저는 의견 잘 안 드리고요.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죠.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정도면 시장에서 받아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또 수익성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했는데 그것이 성과물이 나온다라고 할 때 또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리포트에 나오거나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을 할 때는 주가가 어떤 부분으로 움직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6,000원 정도에 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겁을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220일 라인 이쪽 아래쪽에 들어온 비중 확대 진행을 해가지고 이 현재 주가 정도 수준까지 저는 평단가 맞춰주면 상당히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매물이 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 아주 롱텀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18,000원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14,000원 정도에서 18,000원 정도 사이면 우리가 원하는 기본 수익률은 충분히 형성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범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3,000원대 정도 들어가면 평단 조절하고 비중 확대 진행을 하면서 다시 모멘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전략으로 다 투자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라이진 엑스원 동사 같은 경우 제가 실적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쪽 한번 보실래요? 여기 저는 EPS 부분에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가고 있어요. 자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 것 제가 항상 지금 이 종목은 1쿼터다 1쿼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내년도 있잖아요.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에 뭐합니까? 예, 영업이익률과 또 EPS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 당연히 뭐 PQ가 성장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12월 달이 좀 주춤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겁을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반영을 분명히 하겠지.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1월 달에서 우리가 3월 달 그 가는 과정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30%,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때는 뭐 방산이나 이쪽 관련해 조방원 시대니까 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 부분은 반영되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간 45만에 들고 있는 거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달 드립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평단 조절해야 되는 시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금호석유화학 할 때 이것도 같이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그냥 참고 계세요. 마이너스에 대해서 그냥 즐기세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지금 매수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요. 모든 게 적당하게 어떻게 됩니까? 평단 조절하는 시점도 우리가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밑에서 어떻게 돼요? 더는 밑으로 내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에 계약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반영되는 시점이 어디냐라는 것들이잖아요. 4분기에 반영될 내용은 없겠죠. 그래서 4분기에 계약한 게 4분기에 실적 반영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내년도 2분기, 1분기, 2분기 이렇게 3분기 가면서 상당히 좋은 레코딩이 나올 것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 갖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처음에 겪는 일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 항상 걱정부터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별로 걱정을 하진 않아요. 내용적인 부분을 더 많이 체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전략을 또 펼쳐나갈까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대화 채널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아마 저렇게 되면 아마 선저리견 치고 아마 또 빠이빠이 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근데 그 방법도 사실은 맞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손절치고 밑에 다시 사는 게 훨씬 더 나중에 기분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진행해 나가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드리블 할 수 있는 것들 드리블 하고 그것들이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전략을 많이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볼륨 부분에서 현금 비중을 일단 많이 컨트롤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 전략을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45만 원에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221 라인 아래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 구간에서 분명히 자리는 잡을 건데 지금 우리가 서두르지 말자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만 참아주시면 돼요. 한 달 후에는 우리가 비중 관리하면서 비중 확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평단 라인은 여기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221 라인만 맞춰주고 가면 여기는 충분히 찍어준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EPS 상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길게 보는 과정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쯤에는 한 50만 원 정도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까지 본다 그러면 여기가 2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우리 보지 말자. 왜 다른 것들 해야 되니까 회전율을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플레이 하는데 그럼 최대한 어떻게 돼요? 우리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 효율적인 구간, 에너지를 적당하게 쓰면서도 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만 기다려주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 생각해 주시고 당연히 수급은 봐야겠죠. 일단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내년도에 이제 12월 달에 이미 간 거잖아. 선반영도 했잖아. 내년부터는 여기에 집중을 할 거예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니 안 할 거니, 엔캐리가 나올 거니 안 할 거니, 그러면서 시장을 또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생길 겁니다. 저는 혹시 이런 생각도 해봐요. 혹시라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더라도 그때 뭐 합니까? 예, 그때는 바이 더 딥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엔캐리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뭐 레버리지 자금들이 잠깐 해지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라서 항상 보시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 8월에 여러분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나와서 한 3일, 4일 동안 주가가 내리다가 양봉 딱 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팍 들어가 줘야 돼요. 왜? 그다음부터는 바로 튀어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달 만에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돼요? 수익화 만들어냈지 않겠습니까? 그 기억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또 갑자기 나서요. 자, 메리톡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나와 있는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이 양호하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상 밸류에이션만 보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지금은 완전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주가가 모양이 어딨어.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올라오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성수기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수기 관련된 부분이 발생이 될 때라는 것들이고 사실은 저는 이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지금 12월 달 우리가 이제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미용 의료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좀 면세를 좀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도 조금 사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마 리서치 여기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비리비리 하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일단은 그런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손이 안 나가거든.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나고 나서도 정상적인 어떻게 돼요? 가이던스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는 나이 밸류에이션을 향해서 갑니까? 예,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파마리서치 뭐 LNC 바이오 때문에 전 주가 하락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자, 12월 달 4분기에 재고 털어내는 부분, 일회성 비용 털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세법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겹치다 보니까 조금 악재가 있으니까 매수세가 안 들어오는 건데 이것들이 다 뭐예요? 결과적인 주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체적인 글쎄요, 좀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내리는 판단의 세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펀드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까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오는 것들이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서 가셔야 되는 것이면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뭐 생각이 비슷한 분이 계실 거고, 저는 다르게 해석하시는 부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숫자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나타난 지금 12월의 현재 상황이라고 12월에 현재 상황에서 지금 들어와가지고 윈도우 드레싱을 하겠어, 뭘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또 패시브 이런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라리 내년도에 쌀 때 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쫄아가지고 겁을 내서 예를 들어서 뭐 매도를 친다. 이거는 저는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이야기하면서 파마 리서치도 같은 생각을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메디톡스 같은 이번에 안 올라가면요 다음번에 올라가요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를 했어요. 회복한다고. 저희가 지금 14만 원 아래 13만 9천 원대 평당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난해 투자하셨던 분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손실이에요. 근데 우리 양호한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 아마 여기서 들고 계실 거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좀 현금 여력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좀 줄여 나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가이던스 이제 1월 달쯤에 나오는 쉽게 리포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리포트들을 참조해 주면 시점이 어느 시점이
시점인지 파악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들이버려서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뭐 리뷰 앤 체크 좀 진행해 드렸는데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잘 들이볼만 해. 그럼 투자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주식은 어떻게 how to do 이게 매니지먼트 단도리를 잘 치고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까지 잘 가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간 주면 다 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지 마시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날게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